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아비코전자 요거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전자공시라고 전자공시 사이트에서 회사 공시를 하잖아요. 그거를 PDF 파일로 뽑아서 하는 겁니다. 아비코테크가 있고 예전에 코스모텍으로 불렸었고 아비코 일렉트로닉 비나 베트남이겠지. 영성 아비코전자 연결대상 종속회사 종처럼 부릴 수 있는 회사의 개황. 그러니까 지분을 뭐 반 이상 뭐 750억 이상의 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동네에 힘께나 쓰는 동네 유지, 이 회사의 유지, 이 회사의 큰 지분, 제일 큰 힘을 쓸 수 있는 주식회사의 제일 큰 힘은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장이잖아, 맞지? 자, 그래서 아비코테크는 PCB 기판 300억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인덕터 제조는 아비코 일렉트로닉 비나 인덕터 제조 영성 아비코 전자 44억 이렇게 돼 있다. 2002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회사는 73년에 설립을 되었다. 그러니까 설립된 73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야? 57년, 58년, 58기 정도 되겠네. 58기가 아니고 48기 맞지? 48기 정도 되겠다.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전자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 전자부품 및 전자제품. 그래서 전자부품 안에 수동소자라고 하는 인덕터와 저항기, 요거 PCB 인쇄 회로기판 요 세 가지 부분을 하고 있다. PCB 회로기판은 2018년에 아비코테크를 코스모텍을 지분 획득 70% 50% 70억 70억을 획득을 해서 지금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비코테크. 그러니까 아비코테크를 내가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비코테크 18년에 흡수를 하고 19년 20년도에 요것이 정리하면서 마이너스를 달리고 그 다음부터 올 1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확인해 봐야 돼. 세 개의 연결회사 종속회사가 있고 종속회사는 영성 아비코, 아비코 일렉트로닉 비나 베트남 아비코테크 요게 종속회사고 관계회사는 IS테크, 동관 CNA 일렉트로닉 요렇게 있다. 자, 신용평가는 A0 등급, A 플러스 등급, 이크레디블에서는 A 플러스, 나이스 DNB에는 A 등급. 요렇게 두 군데에다 다 받는 게 뭐 이 회사가 신용평가 회사에서 신용을 받는 게 얘들도 좋다고 했지만 그 왜 받느냐면은 뭐 A 뭐 예를 들어 가지고 A 업체, B 업체, C 그룹 있어. 대기업 A 뭐 삼성, 여는 뭐 SK, 여기는 뭐 LG 이러면은 얘들이 받는 회사가 나이스 DMB고 B는 이크레더블이고 C는 뭐 또 다른 한국 뭐 정보통신이 아니고 뭐 신용 뭐 그 있잖아 한국기업 데이터 이러면은 얘한테 물건을 납품하려고 그러면 한국기업 데이터에 인정을 받아야 돼. B는 또 여기에 신용장을 또 신용평가를 받아야 돼. 얘는 나이스 DMB 받아야 돼.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군데를 다 받는다. 그렇겠지. 뭐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안 가면 몰라 두 군데 받겠네 맞지? 자. 연역을 보면은 LP 2008년에 아비코테크는 B 플러스 등급 받았다. 자, 2008년에는 LPS 파워 인덕터 생산을 하기 시작하고 2009년에는 UWB 방송통신기기 인증을 받기도 하고 2009년에 기술혁신 이노비즈 설정 그리고 UWB 무선 USB에 관한 특허를 출연을 하기도 하고 뭔지는 몰라. 나도 모르지. 12년에 제조장치 특허 취득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 이거지. 그리고 세계 최소형 페라이트 인덕션 스마트폰 스마트워치용 인덕터 페라이트 이걸 또 하여튼 0850 개발 뭐 이렇게 전자파 차폐 그 사업 설명할 때도 그 홈페이지 할 때도 봤지만 저항이 있고 뭔가 반도체가 이런 칩이 있으면 이 칩이 전기가 막 통하고 흐르잖아요. 하면서 뭐 신호를 주고받고 하면서 그 반도체의 힘을 발휘한다라면 이게 신호를 주고받을 때 나오는 전자파 아니면은 고주파, 초고파 이거를 상쇄시키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 자체 내에서 하면은 좋겠지만 그거를 자체 내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또 여기 뭐 하나 달아야 돼. 이런 것들이 인덕터. 그리고 전기가 많이 들어오는 걸 저항시켜주는 게 레지스터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런 인덕터 맞지 싶다. 맞겠지? 그런 것들을 뭐 권성형 감아서 시그널 인덕터를 개발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 베트남 법인은 2020년에 아비코 전자 비나를 설립하고 아비코테크 신주를 18년에 지분 100%를 흡수하고 그래서 아비코테크가 18년 9월에 들어오고 15년에 CTC를 청산하고 뭐 이렇게 이것도 뭐고 아비코테크는
85년도에 회사를 설립해서 쭉 커오다가 2002년에 삼성전자 SQCI 뭔지 모르지. 2003년에 소니 그린 파트너로 인정받기도 하고 소니한테 물건 납품했다 이거겠지 많이. 자 2018년에 현대모비스 품질 우수 협력사 선정 및 수상. 이게 애들이 회사가 PCB 기판을 자동차 전장용 부품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품질 우수 협력사로 선정되고, 그리고 2018년 12월에 상호를 코스모텍에서 아비코테크로 지분이 다 넘갔으니까 바꾸고 18년에 유테크를 흡수 합병하고 지금까지 흘러왔다. 현재까지 발행된 주식수가 1,700만 주고 이익 소각하는 게 50만 주다. 자, 그리고 또 뭐 있노? 그 얘들이 배당금을 순이익에 47기에는 19년도, 20년도, 21년도겠지. 47기에는 마이너스 50억, 48기에는 마이너스 26억, 49기 올해 21년도에는 영업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서 12억. 적자였지만 주가의 1.3%, 주가 1.3% 정도, 그리고 48기에는 0.9% 정도를 70원 정도를 배당금을 줬다. 5년 평균 배당금이 2%. 나쁘진 않지 맞지? 삼성전자 3.5%에 비하면 한없이 작지만 그래도 국내 배당 주는 회사 기준을 보면 어떤 데 0.1%, 0.5%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에 비하면 2.0%, 최년 5년 평균 2.0%라면 괜찮다, 배당. 2003년 31기를 제기하고 31기, 28기를 제기하고 종료일 현재까지 현금 배당을 매년 지수하고 있다. 봐봐. 그러니까 2003년도, 2000년도 요때 빼고는 계속 28기부터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21년 중에 한 번 빼고 2003년 빼고 계속 현금 배당을 지속해 오고 있다. 괜찮지? 괜찮다. 배당도 괜찮다. 하는 일이 인덕터 저항기 생산 판매 요렇게. 자, 산업의 특성을 정의 내려보면 전자 부품은 뭐 전자산업, 전자기기에서 사용되는 최소의 구성 요소로서 단일 또는 복수의 전기적 현상을 발휘하거나 전자기기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 이런 걸 전자 부품이라고 한다. 기능 부품이 있고 콘덴서, 인덕터, 수동 부품, 그리고 수동 부품이 있고 기능 부품이 있고. 잠깐만요. 수동 부품은 저항기, 인덕터, 콘덴서를 수동 부품이라고 하고, 뭐 스피커, 축전지 등을 기능을 하니까 변환 부품, 커넥터, 튜너 이런 거를 기구 부품, 접속 부품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타 부품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여러 개의 부품이 복합된 복합 부품들이 새로운 부품으로 출현했다. 설비 투자 기반의 진입 장비를 존재하는 제조업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게 설비 투자가 필요한 거지. 이런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대규모 이렇게 라인이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영세하게 해서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납품하기는 너무 힘들다. 장치 산업적인 특성이 있다. 전자부품은 무라다, TK, TDK, 교세라, 다이오유덴 일본 업체들이 선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부품 쪽에는 아직까지, 소재 쪽에서도 일본이 아직 그걸 거의 다 잡고 있지만 그래도 국산을 많이 했죠. 그리고 국내 전자부품 업체들은 일본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를 국산화하고 있다. 소재를 받아서 그걸 국산화하고 있다. 전자부품은 여타 제품에 비해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볍고, 이런 부품 CPU 같은 거 요만하잖아, 맞지? CPU 같은 거 요만하잖아, 전자부품, 맞지? 이런 거 아니면은 무슨 콘덴서 같은 거 요만하잖아, 트랜지스터 요만하고 저항도 요만하고, 요만한 거 1kg 하면은, 맞지? 다른 거 큰 거 비닐봉다리 같은 부피도 크잖아. 그런 거에 비해서 작고 무게가 가벼운 특성이 있어서 제품 단위당 가격도 매우 낮은 반면 고부가가치 제품이기도 하다. 제품의 다양성과 조립 공정으로 인해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인식되고 자본 집약 장치 산업이고, 혁신 부품의 개발과 생산의 합리화 자동화가 진전되어 점차 자본 집약 산업으로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적 산업이며 전후방 산업과 연관 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왜? 전방이나 후방이나 부품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소재와 완제품의 수직적 연결 구조로 전자부품 산업의 경쟁력이 완제품의 경쟁력으로 연결된다. 뭐 하나 기계를 만들 때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사소한 부품들 중요하다 이거지. 수동 부품인 인덕터 및 저항기는 전자제품에 없어서는 안 된 필수 범용 부품. 범용 부품이라는 거는 많은 곳에 쓰인다는 거예요. 많은 곳에. 어디 특정 부품이 아니라 범용 부품. 전자제품들 속에서도 꾸준한 판매가 이루어지는 부품. 그러니까
소재주라고 보면 되지. 부품의 소재주라고 보면 되지. 정보통신 분야가 급성장과 전자기기의 디지털화, 소형화, 멀티미디어화, 고기능화에 따라서 기술 진화로 산업 구조가 디지털 부품 위주로 변화되고 있고, 전자부품도 역시 칩화되는 소형화, 칩화, 다형화, 세분화됨에 따라서 부품 또한 다품종, 소량, 수명 주기도 단축되고 있다. 수동 부품 시장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고,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수익 부분을 부상하고 있다. 산업 성장성을 보면 IC에 집적시키기 어려운 부품을 대상으로 발전해왔지. 보통 IC 칩에 이렇게 집적시킬 수 있는 것들은 그 안에 넣으면 되는데, 요번에 애플 M1 칩 같은 경우는 안에 CPU도 있고 램도 있고 GPU도 있고 뭐 다 있거든, 그 안에. 근데 그 안에 넣지 못하는 거는 따로 부품을 따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 안에 못 넣으니까 겨우 넣으면 척 커지니까 그런 부품을 대상으로 발전해왔다. 산업이 IC에 집적하기 어려운 대용량 콘덴서나 고성능 파일, 트랜스, 인터페이스 부분, 공통 모드, 초크 코일 등이 해당된다. IC의 소형화, 고집적화, 고속 클럭화가 진행되면서 새롭게 노이즈가, 그러니까 이게 고속하면 좋지만 고속으로 되면 노이즈가 문제가 대두되고 자체적으로 점차 심각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전자파도 나오고 노이즈 나오고 있지. 최근 IC 발전은 수동 부품 수요를 촉진시키고 있다. EMI 전자파 간섭이거든. EMI가 일렉트로닉 뭐 그러겠지. 전자파 간섭 대책 부품은 매우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인덕터 같은 거. 자, 그래서 전방 스마트폰 제조사의 대대적인 스펙 업그레이드로, 왜 자꾸 기능이 좋아지는 거를 가전제품에 넣든지 리모컨에 넣든지 뭐 에어컨에 넣든지 뭐 시계에 넣든지 폰에 넣든지 해야지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그 부품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그 들어가는 범용 부품의 기능들도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량 전장화 추세로 전기차, 수동 부품의 채용 어플리케이션이 다변화되고, 기존의 내연차에서는 뭐 CPU, EPU, ECU 정도에 들어가는 거 막 다 했더라면, 지금은 이제 전기차로 발전되면 모든 게 전기로 연결되니까. 그래서 수동 부품 시장은 무라다, 다이오, 유덴, TDK, 교세라 등의 일본 업체들이 주도하고, 뭐 그거 부품, 이거 전자 부품도 일본이 주도하고 수동 부품도 일본이 주도하고, 전체 시장에서 일본 업체가 40%를 차지하는데, 18년 기준. 와, 짱난다 맞지? 일본 업체들이 과점할 수 있는 이유는 칩의 원천 소재부터 일괄 생산 체계를 위한 원스톱 방식이네, 맞지? 자기들이 직접 만들고 직접 생산하고 쉽게 모방하지 못하는 독자적인 부품을 만들고, 여기에 지속적인 R&D 연구개발을 통해서 부품의 효율을 개선시켜서 진입장벽을 형성했다. 그러니까 남들이 따라오고 싶어도 따라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네. 당사의 주력 인덕터는 전자코일 유도 및 초크로, 전자유도 코일 및 초크는 전자코일 변성기 또는 기타 전자유도 제조업에 해당된다. 어렵지? 전자유도 코일 뭐 이렇게 꼬아놨다는 거지. 초크는 고주파 또는 저주파에 대항해 저항작용하여 고주파 AC 전류 또는 저주파 AC 전류를 방지하고, 교류 회로의 노이즈를 방지하는 역할. 이런 게 이제 그 전자 코일 유도 노이즈 방지하고, AC 전류 및 저주파 AC 전류를 방지하고, 이런 것들. 고주파 필터, 전원 노이즈 방지 필터, 평판 회로 필터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수동 부품 분야에는 스마트폰에 포함되는 것들, 디지털 TV, 셋탑박스, 백색 가전 등과 제품 더불어 스마트폰 반도체에 널리 쓰인다. 자동차 시장에는 반도체의 탑재량이 증가, 파워트레인, 변이장치, ADSA, 어시스턴트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서비스인가? 오토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서비스인가? 안전장치, 텔레메틱스, 인포테인먼트로 나눌 수 있는데, 전 부분에 걸쳐 반도체 탑재량이 증가된다. 왜 자율주행이고 실시간 정보를 받으려고 그러면 수많은 센서가 필요하고, 수많은 센서를 작동하려고 그러면 노이즈도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을 상쇄시키는 뭔가 있어야 되고, 맞지? 그러면 이거는 그 반도체가 들어가면 그거를 상쇄시키는 뭔가 들어가는 거는 뭐고, 그거 꿀떡, 시루떡은 아니지. 빈대떡 아니고, 그럼 찹쌀떡에 안고 없는 찹쌀떡이가 뭐고 그거? 탄가. 수동 부품 채용량은 기존 내연차와 대비 하이브리드 차, 이건 무슨 하이브리드지? 수소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그거 같이 휘발유 하이브리드 맞네.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연기관차에 지금 들어가는 게
얘들이 내연기관차 들어가는 만큼 보다 5배가 더 증가할 거로 본다. 그러니까 차량 부품 같은 건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부품 테스트가 엄격하다. 고속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부품이 작동 안 되면은 난리 나자마자 사고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까 오랜 테스트 기간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되는 거지. 부품의 가격도 역시 기존 대비 3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근데 얘들이 아까 아비코 테크 같은 경우는 전장 산업이 한 70% 되거든. 포트폴리오의 75%. 그러니까 땡큐지, 땡큐. 자, 인덕터 시장 전망 뭐 이렇게 나오고 METI에 따르면 인덕터는 전체 수동 부품 시장에서 9% 정도 차지하고 일본 3개사를 포함한 일본 업체 합산 점유율은 36%에 달한다. 인덕터는 캐패시터 콘덴서 특성이 반대되기 때문에 특정 주파수를 걸러내기 위해 캐패시터 좁았대 필터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캐패시터는 전기를 보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쓴다라면 그거를 특정 고개 보관만 하면 괜찮지만 특정 주파수를 막 뿜어내면 그거를 걸러내는 필터류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다른 놈이 작동 잘하겠지, 맞지? 옆에서 화음을 넣는데 한 놈이 넘어가자. 설명하겠다. 스마트폰의 고기능화, 멀티 밴드와 그리고 차량 전장화 추세에 따라 향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폰 같은 경우는 저가 폰에서는 대당 20개가 채용되어 있는 반면 고가 폰에서는 맨 고가의 기능을 발휘하다 보면 CPU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기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상수시키는 것도 많이 들어가 있지. 한 100개 이상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폰 한 대 팔리면 100개 이상 쓸린단 말이지. 자, 저항기는 조금 수월해. 만들기 쉬워. METI에 따르면 저항기는 수동 부품 시장의 8% 정도 차지하고 스마트폰, 카메라, 게임기기 많은 데 들어가지. 고정밀, 저저항 칩의 저항기. 칩이 요만하면 저항이 이만한 칩에 전기 쓰는 것보다 요만한 칩에 쓰는 거는 요거에 맞는 저항이 해야지 맞지? 그러다가 대만의 야게오, 일본의 로우, 코아사 같은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중화권은 중공소형 업체들도 많이 집회해 있는 상황이다. 만들기 쉬우니까. 비교적 낮은 진입장벽. 요거는 낮은 진입장벽이다 보니까 수혜 강도는 다소 제한적이란 평가. 그리고 이게 무한 경쟁 체제. 이건 너도 나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요거는 마진이 별로 없다 이 말이겠지. 자, 완전 경쟁 상태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 인하 압박이 항상 존재한다. 저기서 더 싸게 해주는데 너도 더 싸게 해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요거 말고 저항 말고 필터류 같은 경우는 싸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가서 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부품 소재 조달에 따라서 대형 부품과 보험용 부품의 핵심 재료로 원천 기술은 대부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네.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한 기본 소재의 국산화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저부가 가치 제품의 원재료를 제외하는 아직까지 대부분 소재는 아직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아깝다잉. 그래도 요거를 국산화 빨리 시켜야 되겠네. 그래서 아비코 전자 수동 소자 매출 비중을 보면은 자 17년 S사 65% 58% S사 58% 지금 60%인데 뭐 이렇게 국내 매출이 거의 다 S사, L사, LG, 현대겠지. SK, 삼성이겠고 맞지? 어플리케이션 모바일에 17년도에 41%의 매출이 발생되고 영상기기 9.7%, 반도체 21%, 전장기기 9.3%, 가전기기 12%라면 이제 18년부터는 모바일이 41%던 게 자꾸 줄어가지고 20년 1분기에는 모바일이 25%, 영상기기가 10%에서 9.7%에서 12% 올랐고 반도체가 21%에서 30% 올랐고 전장용이 9.3%에서 8.2% 줄었고 가전기기가 12%에서 16% 증가했고 조명 2.9%에서 2.7% 증가했고 감소했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더 다양해졌다. 예전에는 모바일과 반도체가 다 했는데 지금은 모바일 반도체가 양분하고 있고 영상기기, 전장용, 가전기기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깔끔해졌다. 그럼 깔끔해지면 뭐다? 수월한 거지. 이게 덜 팔려도 이게 될 수 있으니까. 수동부품, 칩 인덕터, 리드 인덕터, SMD 파워 인덕터, 시그널 인덕터, 인덕터스 등의 인덕터 부분 부류와 칩 레지스트, 칩 저항, 리드 레지스트 저항, 칩은 이런 칩 저항, 리드는 다리 달린 저항, 레지스트 부류를 전문 생산 판매하고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메탈 파워 인덕터, 금속으로 된 파워 인덕터, LPP 제품 등의 주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다. 최근엔 3G, LTE, 광대역 통신에도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특히 IoT, 인터넷 오브 싱킹, 사물 인터넷 확산으로 전후 인덕터와 향후 인덕터와 저항기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주파, 경박, 단소화, 다기능,
고기능적 전자부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디지털 AV 기기, 멀티미디어 등의 소형 경량화, 박형화, 다기능, 저소비 전력화 추세에 따라 수동 부품 시장 또한 리드 타입 부분에서, 리드 타입은 다리 달리다 그러잖아. 다리 달린 무언가. 근데 다리 달리면 커지잖아, 부피가. 근데 다리 안 달린 칩형으로 전환되고 있고, 칩 부품은 정보통신 컴퓨터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왜? 계속 작아지니까 칩도 계속 작아지는 거지. 콩만한 거, 쌀만한 거. 전자방해 요인 증가 요인에 따라서 노이즈 문제 증가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RMF 시그널 인덕터 제품을 필두로 고밀도 정밀 제조 방식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이 품목들이 많아지고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특히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OLED, LED, LCD TV가 디스플레이 시장의 주력 상품으로 등장하고 UHD, Full HD, 고화질의 TV 성장이 예상되고 자동차 부분에서는 자동차의 일렉트론 전기화가 급속 진정되고 내비게이션, ABS, HID, 에어백, 파워 인덕터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 아까도 말했다시피 고주파를 내고 옆에 반도체의 기능을 상쇄시키지 못하면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서로가 뻥 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상쇄시키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파워 인덕터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인덕터의 세계 시장은 생산량에 있어서 태양 유전이 가장 큰 시장, 태양유는 무슨 회사야?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TDK, 스미다, 미쓰이 전기, 해외 업체와 삼성전기를 필두로 아비코전자, 국내 아비코전자, 코일마스터 국내 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자, 시그널 인덕터는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2013년부터 고객 사내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고 18년, 19년 일본 경쟁사와 경쟁이 심화되면서 점유율이 하락됐다. 처음에는 잘 해가 올라가고 있다. 일본하고 경쟁해가 점유율이 하락되고 있다. 18년, 19년 고객 사내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20년 3월 아비코 일렉트로닉 베트남 공장을 설립하고 시그널 인덕터 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그널 인덕터. 자, 14년 6월에는 대만 칠리 신사와 중국 동간의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메탈 파워 인덕터 LPP 개발에 성공하고 최근에는 SSD 반도체 등에 적용하고 있다. 저항기 시장 같은 경우는 칩 저항기는 세계적으로는 롬, 대만의 야게오, KO 카오 등의 생산업체, 해외 생산업체가 있고 국내에는 삼성전기, 필두로 아비코, 스마트전자, 필코전자 등의 전문업체 등이 있다. 저항업체들. 그래서 2003년부터 또 더 있었는데 내가 뭘 공부했더라? OEM 방식으로 전환했다. 왜? 수익성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거는 OEM으로 맡겨서 거기서 사와가지고 수수료 주고 사오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겠지. 자, 16년부터 DDR4 램이 탑재가 본격화.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자, 아비코전자의 조직도는 경영지원, 재경, 중국 법인, 베트남 법인, 생산 제조 기술, SP 기술, SP 생산, 개발 구매, 조달 구매 이렇게 관리부, 품질 규준, 품질 보증, 영업부, SP 제조부, 연구소, T 사업부, 대표이사, 이사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아비코 테크로 들어가면 아비코 테크는 PCB, 프린트, 서큐트 보드, 인쇄 회로기판 이런 회로선을 만들어서 그 에폭시 글라스에 재질의 그 동막을 씌워가 거기를 한 번 더 코팅해서 길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뭐 약재를 투입하면 그 길만큼 동박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입혀서 동박을 부식시켜서 회로선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 PC 이런 것들이 플렉시블 PCB는 디스플레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지. 그리고 폴더 이런 데 들어가고. 자, PCB 기판의 배선에 따라 단면 방식, 시그널 방식, 더블 사이드, 멀티 레이어, 다층, 함층, 양층, 양면, 그리고 다층, 한층, 두층, 세층. PCB 같은 경우 패널 원판을 기판으로 라디오, 전화기, 회소 구성이 비교적 단순한 제품을 사용되기도 하고 양면 PCB는 에폭시 글라스 기판에 많이 사용되고 TV 디스플레이 같은 회로가 비교적 복잡한 제품에 사용되기도 한다. 수주산업의 특성상 이건 수주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우리 요만큼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어주는 거죠.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 왜? 바뀔 수 있으니까. 이게 요번에는 디자인이 모델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갖다 주세요 그랬는데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로 쓰면 안 될까요? 안 된다 이거지. 왜 그거 계속 그 제조사들도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바뀔 수 있고 뭔가 또 뭐 하나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한데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수주 산업이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재고가 거의 없을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은 미리 주문해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도 재고가 있을 수 있겠다 맞지?
전공정 제조 능력의 설비가 좌우하는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전자제품의 경박 단선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것도 필수니까. 필수. 전자기기의 고속 고기능화, 고집적화에 따라 모바일 폰, 태블릿 PC, 디지털 카메라, 컴퓨터, 네트워크 소형화 및 고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든 전자제품의 빌드업 기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다. 빌드업 기판은 8층에서 12층 뭐 이렇게 계속 자동차 전장용 기판의 주요 사용처는 ECU, 텔레매틱스, ABS, TCU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4층이나 8층 정도의 다층 기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뭐 하이브리드 차, EV 차, 전기차로 들어가면서 전기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버터, 컨버터 사용 증가로 인해서 고전력용 헤비 CU 기판이 사용되는 증가 추세. 헤비 CU 기판은 일반적으로 CU 두께가 150, 뭐 이거 모르겠다. 제품을 의미하지만 기판 회로의 구현 능력 및 여러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70 마이크론 맞나? 위주의 기판 제품군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아무래도 고출력을 담당하는 전기가 흐르면은 얇은 거면 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다른 것들이 따로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 내구성이 강한 목적으로 45Z 제품군의 확대가 예상된다. 반도체 패키지 뭐 이렇게 회로기판 성장률이 19년에서 2024년을 보면은 회로기판이 반도체 패키지 쪽에 제일 많이 성장할 거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 제일 많이 성장하고 있고 2020년까지 23% 성장하고 어떤 건 감소되는 거 있잖아. 전장 부분 자동차 쪽으로는 감소되고 소비재 가전 쪽으로는 감소되고 산업 쪽으로는 감소되고 의료 쪽으로는 감소되고 있는 이런 성장률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자원 조달 같은 경우 PCB는 절연판에 동박을 붙인 CCL 구리 원판을 구성하고 구리 배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20여 종류의 재료가 사용된다. 절연판, CCL, FCCL, 동박, 뭐 PCB 원재료의 뭐 이런 것들. 뭐 89년 7월에 일본의 무로마치 테크노스사와 외자 도입법에 따라서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해서 그때의 그 걔네들 기술을 받아오고 합작 투자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네. 그러다 2017년에 회사가 좀 힘들어가지고 회생 절차 개시 후 M&A에 따라서 2018년 9월에 아비코 전자에서 100% 지분 흡수를 했다. 회생 종결됐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모텍에서 아비코 전자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얘들은 주요 매출은 PCB는 FR4, MLB4, MLB6, MLB8 등으로 회사의 주력 제품은 MLB4이다. 요게 주력 제품이다. 주요 고객사는 자동차 제조업으로 자동차에 사용되는 PCB 그 인쇄료 기판을 납품한다. 요거 보마. 매출이 2017년은 822억이고 2021년 1분기에 154억이 되어 4로 곱하면 44, 45, 20, 600억 정도 되겠네. 맞지? 원래 그러면 작년 뭐 18년보다 못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코로나잖아. 코로나 맞지? 코로나 2020년 코로나 때 500억인데 그거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자 여러분 O는 어디 사겠노? M사는 현대모비스 현대 HI가 통과. 자, 어플리케이션 어디에 많이 파는가? 전장 부분, 자동차 전장 부분, 그리고 기타 7%, 반도체 7%, 가전 7%, 산업용 2.4%, 2017년에. 자, 그게 2021년에 포트폴리오가 전장 부분이 71% 든 게 77%로 바뀌었고, 의료기는 0.9% 든 게 2.4% 상승했고, IT는 2.3% 든 게 6.8% 상승했고, 가전은 7.4% 든 게 10.9% 상승했고, 반도체 패키징 분야는 7.7% 든 게 2.4% 반도체가 감소됐고 나머지는 다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됐지. 자, 그래서 조직도 대표이사 있고 뭐 경영지원실, 영업부분, 제조부분, 기술연구소, 품질경영팀 이렇게 있다. 수동소자 사업부부 원재료 가격 뭔데 이거는 원재료니까 하나가 키로당 21,000원이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 좁쌀 많은 거 한 개씩 어떻게 하나 맞지? 그러니까 키로당 하겠지. 재료겠지. 재료 코어, 리드 핀, 작대기, 다리, 세라믹, 보빈, 리드 와이어 이거 감는 거, 코어 이게 뭐 코어 뭐 구리가 코어가 구린가 영어로? 하여튼간에 동박 요거는 이제 그거
PCB 사업 쪽의 재료들 원가가 원판이 상승했네. 1분기에 동박도 상승했고 PP는 그대로 거의 또 조금 상승했고 약품은 감소했고 48기에 비해서는 감소했는데 47기에 비해서는 증가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생산 설비 의미 없고 가동률이 나오는데 리드 인덕터 부분은 가동률이 한 15%, 리드 인덕터는 작대기 달린 거는 잘 안 팔린다 그래요. 칩 인덕터는 52% 가동률. 자, 칩 인덕터 EMC 부분은 0.5%, 파워 인덕터는 27%. 자, 의 가동률을 가지고 있다. 파워 인덕터. 그리고 PCB 그 가동률은 44%. PCB는 지금 44%. 지금 잘렸네. 그리고 아비코 전자 인덕터 아비코 전자가 매출이 195억이고 아비코 테크가 PCB가 153억 매출을 올리고 있다. 총 347억 매출을 올렸네. 자, 그 중에 이제 제품 보면은 수출이 한 9억, 수동 소자에서 리더 시그널 파워 이거 다 합쳐서 내수가 한 33억, 42억 매출. 수동 소자에서 상품, 제품은 직접 만드는 거고 상품은 가져와서 만든 것들은 보면은 잠깐만 상품 총 합계가 152억이고 수출이 67억, 내수가 85억. 이렇게 다. 수동 소자 합계 수출 76억, 내수가 119억, 합계 195억의 전체 수동 소자 매출이 발생됐고 이제 그러면 뭐야? 이거 뭐고? PCB 부분은 더블 사이드는 합계 46억 매출, 수출이 27억, 내수가 18억. 멀티레이어는 다층 내수가 55억, 합계 수출이 47억. 이거는 비슷하네. 5대5네. 멀티레이어는 수출 많이 되네. 103억. 제품 다 합쳐가지고 제품은 75억, 내수가 78억, 153억. 그것을 상품까지 합쳐가지고 상품은 얼마 없네. PCB 합계는 153억, 수출 5대5 비율이네. PCB는 수출이 5대5, 수출 대비 5대5. 요거는 한 6대4 비율, 한 6대4 비율 되겠다, 맞지? 수동 소자 내수 한번 보자. 수출 157, 151 나누기 3, 4, 9는 6대4 정도 되겠다. 수동 사자는 수출이 4, 내수가 6 정도 비율로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 자, PCB 사업 부분의 판매 대금은 평균 45일 안에 현금화가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판매 대금은 판매하면은 45일 만에 현금화가 된다. 거의 다 평균. 요 말이고 전자 부품 특성상 주문 생산이 거의 없고 단기 납기 주문 생산 체제로 운영되고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제품의 제조회사의 경우 발주 형태가 2, 3주 후에 납품분에 대해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아까 말했다시피 주문하면은 납품한다. 그리고 연구비는 얘들이 생각보다 쓰지는 않더라고. 2억 정도 쓴다. 연구비 2억 매출의 0.68%. 이래가 되겠나. 연구비가 생각보다 작다. 3년 평균. 연구 안 해도 된단 말인가?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나? 자, 연구개발 실적 보면 뭐 초박형 파워 인덕터 개발하고 2mm, 1mm야. 2mm. 요가 2mm겠지. 요 2mm, 1mm 두께 1mm겠지. 1mm. 야, 요만하다. 요거 2mm 넘겠는데. 요만하다고. 요만하네. 요만한 거 초소형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 많이 들어가겠지. 폰 요만하니까 맞지. 이런 것들이 막 수십 개 들어간다 이거 맞지. 그런 거 난다. 트리플 X 뭔데 이거 카메라 세라믹에 0401을 탑재해서 모듈 성능을 휴대폰 성능이 향상되고 휴대폰의 소형화 경량화에 이바지한다. 웨어러블에 적용 가능한 메탈 소형 SMD 파워 인덕터. 신기하다 맞지? 이런 것들 만들어냈다. 주요 종속회사에서는 아비코테크에서는 스마트폰용 LED 기판 완료, 스마트폰용 기판, 카메라 모듈용 기판 이런 것들이고 뭐 RF 전력 증폭용 다층 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 이런 것들 특허로 가지고 있고 아비코테크가 연구개발 과제는 뭐 워킹 사이즈, 홀 플러깅 잉크 구성 뭔데? 전장품 전용 잉크 개발. 저가형 잉크를 왜 개발하노? 모바일용 LED 서브스트레이트 양산, 5G 네트워크 보드 개발 완료 이런 거 했다. 특허 보유 현황
표면 실장력, 실장이라는 건 장착한다. 표면에 장착하는 인덕터, 표면에 장착하는 이게 뭐 전자파 차단 뭐 상쇄시키는 그런 것들과 제조 장치에 대한 제조 방법. 표면 실장형 인덕터 전극 단자 및 이를 포함한 표면 실장형 인덕터. 초박형 인덕터 및 제조 방법. 초박형 작은 거. 무선 전력 전송 장치의 전력 변환 유닛. 공통 모드 필드 및 제작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 아비코테크에는 히트 싱크 패드가 삽입된 방열 인쇄를 이제 식혀주는 거가 삽입되어 있는 방열 인쇄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 자동으로 식혀준다고. 히팅 뜨거우면 싱크 패드, 뜨거운 거를 생각하는 패드. 통과. 범프를 이용한 고집적 인쇄로의 제조 방법. 범프가 뭐지? 빌드업 다층 회로 기판의 제조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뭐 자기들이 기술 있네. 재무는 입으로